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국제 뉴스룸을 연결해서 해외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 연결합니다. 임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국가 지도자의 거취 문제 우리나라에서 초미의 사안인데요. 이 뉴질랜드에서 아무 문제도 없는데 오히려 양호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이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퇴했다고 하네요. 이유가 뭡니까? 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가 오늘 갑자기 사퇴 선언을 했는데요. 총리가 된 지 8년 그리고 집권 국민당 대표로도 10년째인데 둘 다 그만두겠다고 갑자기 발표한 겁니다. 키 총리는 지난 2011년 국가적 재난인 크라이스트 처치 대지진 때도 적절하게 잘 대처했고 또 경제도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끌면서 국민들한테 평가가 좋았다고 합니다. 나이도 55살로 한창 때이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도 연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됐었는데 갑작스레 사퇴를 밝히면서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키 총리는 사퇴 발표에서 자신의 부인이 그동안 수많은 밤과 주말을 홀로 보내야 했고 또 부인의 중요한 행사에도 자신이 가지 못했다 이러면서 가족의 희생으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딸과 아들도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엄청난 사생활 침해와 압박감에 시달려 왔다면서 이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이유로 밝혔고요. 이와 함께 지도자는 너무 오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소신도 사퇴 이유 중에 하나임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잘 나가던 총리의 갑작스런 사퇴 선언에 뉴질랜드 정치권이 크게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권력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치는 정치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새삼 일깨웠다 이러면서 야당도 찬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권력보다 가족이 중요하다. 참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것,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탈리아에서도 총리가 물러났어요. 네. 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퇴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2년 9개월 만에 사퇴를 선언하고 물러났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4일 엊그제죠. 헌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치러졌습니다. 렌치 총리는 사전에 이 투표에서 지면은 자신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상태였고요. 개표 결과 헌법 개정안이 부결됐고 렌치 총리가 약속대로 책임을 진 거죠. 렌치 총리가 추진했던 개헌 내용은 상하원에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 대신에 상원을 좀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치의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렌치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 내걸 셈인데요. 결국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는 못했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라고 하죠. 이것의 승리라는 분석입니다. 헌법 개정 내용 자체가 옳고 그러냐 이런 것보다는 극우 성향의 야당들이 렌치 정부의 난민 정책이나 또 부진한 경제 상황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을 부각하면서 헌법 개정에 반대 표심을 일으켰다는 거죠. 렌치 총리로서는 이런 투표 과정이나 결과에 좀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투표에서 지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공언했던 만큼 즉시 사퇴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네. 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억울함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교훈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영국에서는 이 정부 관료를 상대로 한 생방송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됐다고 하던데요. 이 외교장관이 우리나라 이 한국 대통령 이름을 몰라서 해프닝이 벌어졌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4일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 스카이뉴스라는 방송이 생방송으로 보리스 존슨 외교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진행자 이름이 더모트 머너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행자가 보리스 장관에게 프랑스 외교장관의 이름을 물어본 뒤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니까 이어서 한국 대통령 이름도 질문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옮겨드리면
지금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아느냐 이랬다는 거죠. 그 외교 장관으로서 아무래도 뭐 주요 무역 상대국의 대통령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 보리스 장관이 당황해하면서 이름을 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대신에 그 세계 정상들에 대한 돌발 퀴즈를 자신은 할 준비가 안 됐다. 뭐 기분이 나쁘다 이러면서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고 바로 인터뷰를 중단하고 카메라 뒤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진행자가 이제 존슨 장관을 향해서 답을 원하지 않냐, 그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의 대통령 이름은 박근혜 이렇게 알려줬다고 하고요. 이 진행자는 지난 9월에도 그 영국 노동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프랑스 외교장관의 이름과 박근혜 대통령의 성별을 갑자기 질문해서 당황하게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이 앵커의 뭐 질문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진행자가 우리나라에 참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 요즘에 여러 방식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해외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 조금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 나흘 앞입니다. 야권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오늘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른바 릴레이 탄핵 버스터를 진행한 가운데 이 새누리당을 향해서 탄핵 동참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탄핵이 가결될 시에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논란이 좀 있는데요. 자, 이참에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탄핵 버스터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 의원님 아이디어라고요? 예.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이제 무제한 토론이라는 뜻이죠. 사실은 네. 원래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무제한 호소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9일날 탄핵안 타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 100시간 정도 남은 시점에서 네. 국회의원 한 100여 명이 우리들의 다짐이라고 할까 헌법기관으로서 이 탄핵안 표결이라고 하는 역사적 행동을 얼마나 진지하게 엄숙하게 장엄하게 준비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자는 뜻입니다. 네. 어차피 200만 300만 촛불의 시선이 오는 8일 탄핵안이 상정되고 네. 보고되고 9일날 표결될 때까지 여의도에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죠. 아마 8일 9일 그 시점에서는 이 여의도에 그 탄핵 행동에서 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온 여의도가 촛불로 이렇게 메워질 것 같은데 네. 그런 시점에 헌법기관으로서 우리들의 어떤 자세와 다짐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6시부터는 국회 계단에서 탄핵이란 글씨로 촛불로 탄핵이란 글씨를 만들고 이렇게 국회를 한 바퀴 도는 행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탄핵에 얼마나 엄숙하게 임하는가 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네, 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결국 지금 이 탄핵 버스터 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뭐 이 탄핵 촛불 행진 국회 내에 이게 우선은 중요한 목표는 새누리당을 좀 압박하기 위한 것이겠죠? 아마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 지금 아마 8일날 이제 보고가 되고 9일날 표결 들어가는 기간 동안 우리가 국회에서 일상적인 상황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어떤 긴장감, 무게감에 비해서 그 중심 장소, 태풍의 눈이어야 할 장소가 조금 뭔가 동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태풍의 눈 그 지점에서 스스로 어떤 마음의 경계를 갖다 분명히 하고 촛불을 들고 그런 것들이 서로 국민과 우리가 하나 되는 울림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미 국민의 압박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수백만 촛불에 비하면
탄핵 버스터라고 하는 작은 압박은 이미 넘어선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야당의 압박이라기보다는 촛불 민심, 국민들의 압박이 새누리당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는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 지난 주말 민심의 분노를 다시 한번 확인한 새누리당 비박계 입장을 바꿨습니다. 탄핵에 동참하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자, 들려오는 얘기로는 친박계 의원 일부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자, 민 의원님, 탄핵 가결 가능성 오늘 이 시점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220에서 한 240 정도, 그 정도로 탄핵이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가결될 것이다. 지금,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의 어떤 그 친박 의원들도, 이른바 보수주의자라고 하겠습니까? 네. 진보하고 보수를 갖다가 무슨 역사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어 사전식을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확인된 가치, 지켜온 가치, 이것을 유지하는 게 보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헌법을 위배한 반헌법적 행동, 이것에 대해서 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주의자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죠. 네. 그래서 그중에 좀 양식이 있는 보수주의자라고 한다면 탄핵 행동에 저는 동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월 3일 토요일 촛불 민심에 새누리당 많이 놀란 것 같고요. 결국 이 4월 퇴진 6월 대선, 이게 만장일치 당론이었는데 사실상 지금 폐기 수순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유투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좀 탄핵의 청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거죠. 95%의 국민이 대통령을 갖다 불신임하고 절대 다수의 국민이 탄핵을 지지하고 있는데 국회 안에서 병목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네. 사실 그들 스스로가 자기 양심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자기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표명한 게 맞는 것이죠. 네. 가령 우리가 의사주의가 찬성할 거냐 말 거냐, 전쟁에 찬성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사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자유투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유투표 이전에 자기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 나는 이런 선택을 할 겁니다. 네. 하고 보고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저는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국정조사 과정을 보니까요. 내일 또는 모레쯤 청와대가 4차 담화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단계에서 만약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일정을 밝힐 경우에 탄핵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즉각 사임이나 탄핵을 통한 가결, 이것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민의 승리라고 보고 법과 정의의 승리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은 어정쩡한 타협은 국민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로 보는 시각이 지금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변형이나 어떤 타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초에 그때 한시적 과도내각 어떤 그 제안이 정치권에서 이제 시작됐을 때 그때였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런 그 수용 의사가 국민들한테 동의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11월 19일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에는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그때는 국회는 탄핵이라는 책무를 받는 것이 정도이고 대통령은 그 앞에서 당당히 그 앞에서 본인이 사의를 갖다 표명하거나 탄핵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시 퇴진 아니면 이 탄핵밖에 없다. 자, 그런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의원님.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혹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무기명 투표라서요.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단언컨대 어떤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해, 이런 것에 의해서, 혹은 자기 세력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서 다른 어떤 계산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분석들이 간혹 언론에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다. 국회의원이 역사적 소명 앞에서 네. 그렇게 작은 계산을 앞세운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 이 밤새 범민하고 고민하고 이 역사의 무게 어떻게 질 것이며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저는 탄핵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라고 봐요. 네.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가장 빠른 시기에 네.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하나고, 다음 두 번째는 국내외 경제계에 중요한 시그널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네. 경제부총리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정해줘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도 고민하고 내일도 고민하고 이래가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갖다가 무겁게 살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네. 여기서 작은 어떤 세력의 계산이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일 국정조사 첫 청문회가 열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대기업 총수 9명이 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죠. 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진풍경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오늘 보도로는요. 이 기업 총수들은 상당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당 의원들이 좀 이 중심이 돼서 뇌물죄 적용 여부 내일 좀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핵심 쟁점은 이제 강요죄냐 뇌물죄냐 이거죠. 그렇죠. 강요죄라고 하는 거는 절대 권력이 요구를 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걸 버틸 수가 있느냐. 기업이 희생자가 되는 거죠. 희생자죠. 네. 희생자 코스프레를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형량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형량을 최소화하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는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강요죄, 그래서 강요죄, 어떻게 보면 공갈죄,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삥을 뜯었다 하는 걸로 얘기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결국 창이 이제, 우리 창을 잘 겨눠서 이것이 뇌물죄임을 갖다 입증을 해 나가야겠죠. 네. 내일 제일 핵심은 여러 그룹이 나오지만, 삼성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피해자 모드로 이제 되게 이해되는 분위기고, 몇몇 그룹은 좀 관심사에서 많이 좀 떨어져 있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몇 개 그룹이 아마 집중 표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게 요즘에 50 청문회가 다시 이제 회자가 되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노무현 국회의원이 정주영 이제 현대그룹 회장을 압박하면서 결국은 용기가 없어서 그랬다. 이런 좀 사과도 이끌어내고요. 달라고 해서 줬다. 이런 또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일 좀 그런 극적인 증언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내일 청문회가 치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해야 한다? 치열해서 진짜 재벌 총수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지만 앞으로 가해자가 가해를 하려고 해도 피해자들이 과거의 어떤 경험을 교훈 삼아서 내가 차라리 거부한 게 낫지. 그걸 동의하다 보면 더 큰 손실이 온다. 그러니까 사회는 정의롭게 움직인 게 맞다라고 하는 교훈을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 본분을 다한다고 한다면 청와대 11정문의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최순실 씨의 출입을 통제했다고 한다면 이대 교수들이 금메달 면접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수많은 대기업의 임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사회가 이렇게 가지 않았겠죠. 저는 그런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 사회에서 교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는데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 보니까요. 구호 중에 이 재벌들도 공범이다 이런 구호도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 결국은 정경유착에 아직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경유착을 끊어야죠. 권력형 부패 끊어야 되고 또 권력을 통한 사적 이익 편취가 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태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도 제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또 안타까운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최순실 게이트 이렇게 불리는데요.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불출석하겠다는 입장 오늘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국민들이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를 생방송으로 보는 허탈감, 이거 좀 어떻게 해소책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나 보면 그 공적 의식 같은 것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대통령도 최소한의 어떤 공적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 앞에서 저런 대답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8년 네. 동안 사역을 추구한 적이 없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이런 네. 식의 답변이 과연 가능할까요? 최순실 씨도 사실상의 정부로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국정을 갖다가 농단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농단이고 그들 입장에서는 네. 국정을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공적 의식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법적인 권리로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해서 네. 국회에 불출석할 수 있고 또 동행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은 국민 앞에 본인이 속죄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국민을 위해서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어머 세상에, 피디님 큰일 나겠어요. 피디님 오늘은 소연이가 대신 운전할게요.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연말연시 2588.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